도봉구 작은 마을에서 세 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월드와이드 마마톡 시즌2 제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에 저희 도봉구에서 이런 공개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희 월드와이드 마마톡은 도봉구에 있는 저희 마을에서 전 세계의 마을을 다 연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공개 방송으로 이번 여름에 세계 여러 마을을 다녀오신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회 그 공개 방송 영상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쌍문동에서 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놀이 아빠 이창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같이 건우 키우고 있는 건우 엄마 권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놀이가 도봉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가족이 유럽을 좀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다녀오셨는지? 독일하고 네덜란드 안 가고 덴마크, 네, 핀란드, 네 이렇게 3개국을 중심으로 하고요. 네. 잠깐 프랑스에, 네. 프랑스까지? 3 플러스 1. 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31일 오, 다녔습니다. 31일 동안 4개국을 3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 프랑스는 한 5시간? 원래 다녀온 거죠? 네네네. 네. 지나왔으면 다녀온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다녀오시게 되셨는지, 한 달 동안.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죠? 아니 그 퇴직금 받은 것, 아내가 회사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네. 네. 어차피 여기서 노나 거기서 노나, 네. 비슷할 것 같아서, 네. 부부 중에 어느 분이 옆구리 찌르셨어요? 가자고. 여기 친구가 그렇지 친구가, 저희 네네. 친구 부부가 일을 간두고 이제 제주도 내려가려고 네. 하면서 같이 가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돈을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했다가 친구네가 생각보다 빨리 제주도에 가게 돼서 네. 저희끼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왕 마음 먹은 거 가자. 그럼 네. 원래 유럽 여행을 친구 부부랑 같이 예, 가시기로 같이 하셨는데, 가려고 그분들은 제주도로 가셨고, 네네. 이 두 부부는 아주 흔한 옆구리군요. 아무나 찌르면 다 가는. 네, 그러셨군요. 그 다녀오시면서 뭐 아이랑도 다녀오셨는데, 그 사실 어린 아이랑 같이 여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가셨는지. 아니 놔두고 갈 수는 없고, 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쟤를.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 그림이 아주 이상적인 여행의 그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저 네. 그림이 아주 이상적인데, 네. 이제 뭐 이런 이 아이가, 네, 저렇게 딱 비행기에서 버티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 비행기 자리도 없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네, 바닥에서 있고, 둘이 이렇게 재밌게 여행을 하고 있는 걸 네. 지켜보는, 네, 그런 여행이 된 거고요. 네. 아이가 이제 지금 여행에 갔을 때는 21개월이었는데 네. 비행기 값이 공짜예요. 21개월은? 네, 자리를 안 잡으면, 예약을 안 하면 비행기 값이 공짜고요. 네. 그래서 뭐 안 데리고 갈 이유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야죠. 네. 그래서 고생은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네, 저 나이의 아이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그래도 뭐 아이가 좀 기억을 하던가요? 갔다 와서? 전혀 못하고, 사실은 이 여행은 아이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네. 오로지 엄마 아내를 위한 네, 여행이었기 때문에, 네, 전혀 뭐 기억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거기 가셔서는 주로 아이를 아빠가 보셨나 보다? 그렇진 않죠. 그럴 수는 없고, 네. 가능하지도 않고, 네.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럼 아빠가 놀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네. 엄청 봤죠. 엄청 봐. 방청객에서 엄마가 얘기해 주라는데. 네, 그렇죠. 원래 저희는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아이를 네. 누가 혼자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특히 여행지에서는 잘했어요. 네. 그뭐 비행기 탈 때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던가요? 사실 아이들을 비행기 태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 다음번에 가게 되면은 꼭 자리를 돈을 땡빛을 내서라도 자리를 좀 잡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얘가 이제 낮 비행기를 탔는데 저희가 갈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낯선 환경 속에서 잠을 안 자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한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뭐 기저귀도 한 6, 7번 갈고 똥도 뭐 한 4, 5번 싸고 비행기에서 네. 비행기 안에서? 네네 그랬고 올 때는 좀 밤을 지새면서 오는 네. 비행기여서 다들 자는데 이제 저희 엄마 무릎에 앉거나 제 무릎에 앉아서 자야 되는데 싫어하니까 자기가 우리 둘 자리를 그냥 누워서 자고 엄마는 바닥에서 쪼그려 있고 저는 저 뒤에 가가지고 서성이고 그렇게 밤을 새면서 왔다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한 3일 동안 제가 거의 쓰러져 있었다는 네. 그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개고생 여행이군요. 그러니까 아이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아이는 힘들어하지 않고 부모가 힘든 거죠. 네. 네. 아 그래요. 그럼 제일 처음서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다녀오셨는지 한번 쭉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저희는 그 독일에서 20일 전체 일정으로 치면 독일에서 20일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5박 6일, 네. 핀란드 헬싱키에서 5박 6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네. 독일에서는 마부르기라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잘 안 가는 그런 동네고 작은 대학 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50km 정도 북쪽에 있는 작은 대학 도시에서 일주일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를스루헤라고 대법원이 있고 아무튼 법의 중심 네. 도시. 그러니까 독일은 지방분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칼스루에서 한 2박 3일, 그다음에 환경 수도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에서 2박 3일, 위넨 2박 3일까지 하니까 2박 3일씩 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다른 도시 또 하나 그 드레스덴이라는 옛날 도시에서 2박 3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취소해버리고 베를린으로 가서 5박 6일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함부르크로 갔다가 이제 코펜하겐으로 넘어갔죠. 네. 큰 도시들도 가셨지만 작은 도시들도 가셨는데 작은 네네. 도시들은 어떤 거야 독일은? 도시들이 기본적으로 큰 도시 베를린이 이제 독일의 수도인데 인구가 130만이에요. 아 베를린이? 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성북, 노원, 도봉 정도 합친 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거죠. 마부르크 이런 데는 7만, 오. 프라이부르크도 7만, 뭐 10만에서 방학동 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소도시이고 그런 도시들이 그래도 있을 건 다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살기가 진짜 좋다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느껴지죠. 가면. 네네. 저희 요거는 함부르크 사진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숲과 뭐 공원,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가 거의 공존하고 있는 도시 안에. 네 도시 안에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서울에 저만한 나무 있으면 보호수로 이렇게 네, 해고 네. 접근도 못할 텐데. 저기는 저희가 이제 함부르크에 머무른 건 파독 간호사로 가셨던 선생님 댁에서 머물면서 있었는데 네. 자기네 집 안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못 뺀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다 보호수인 거죠 나무는 나무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도 좀 다르니까 더 크게 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요? 일단 안 베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자연과 숲이 도시 곳곳에 네. 우리는 사실 보면 그 인공적인 숲, 인공적인 그런 자연들이 사실 그 도시 안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베를린만 하더라도 다 평지인데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는 데는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언덕이 별로 없고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잘 갖고 와서 그런지 인공적이란 티가 나지 않고요. 여기 또 보시면 그 자전거 타는 도로를 시멘트로나 아스팔트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그대로 놔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막 패이고 그런 데가 있겠죠. 네. 근데 뭐 특별히 그런 게 관리를 하나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없어요. 자전거 네네. 타다가 패이면 자빠져요. 네, 그래가지고 아스팔트로만 가는데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갔던 나라들이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핀란드는 좀 제외고 코펜하겐은 워낙에 자전거가 많은 나라이고 독일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라 자전거 관련해서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로도 잘 돼 있고 법규도 잘 지키고. 네.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소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소도시에 있으면 좀 답답하거나 또는 뭐 뭔가 많이 없어서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던가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연수를 가거나 연구를 하러 간 거나 뭐 이렇게 조사하러 간 게 아니고 여행을 간 거기 때문에 약간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현재 오랫동안 살아온 뭐 친구들 집에 머물기도 하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도시에 산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지방인데 네.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해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큰 도시에 사는 거를 일단 도시가 큰 게 별로 없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작은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 도시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방학동이나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은 도봉구 안에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다 직장이 강남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강남에 근무하는 사람의 반 이상은 강북구에 산다고,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에 산다는 얘기도 있던데. 여기서 4호선 타고 가면 아침 출근 시간에 네. 동대문까지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쵸. 계속 타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긴 있겠죠. 직장을 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그렇죠. 자전거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네. 아, 걸어서. 제 친구가 코펜하겐에서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건축 일을 해요. 근데 도시가 워낙에 작으니까 8km 해도 8km 수도인데 50만이에요. 5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수도이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뛰어서 그냥 가고 기본적으로 직장을? 자전거 타고 가고 차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네. 도시를 넓게 키우지 않는 거군요. 그죠. 네네. 그리고 워낙에 대중교통하고 연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그럼 큰 도시들은 어떤가요? 함부르크나 베를린이나. 네, 함부르크가 이제 부자 도시로 치면 독일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도시라고 하고요. 베를린은 이제 수도니까 그래도 큰 도시이긴 한데 이제 메트로나 트램, 버스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쭉 다니면 되고 저희가 묵었던 숙소 아파트를 빌렸는데 숙소가 도심지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걸어 다녔어요. 도심지로 여행 갈 때도 걸어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공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이제 시내를 걸어 다닌다 그러면 이제 매연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막 와이셔츠 카라도 막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그런 게 지저분해지는 게 별로 없고 그럴 정도로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 계시는 분들, 독일 분들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사는 것에 대해서 여가 생활 같은 경우 특히. 네.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냥 직장 생활하거나 공부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큰맘 먹고 한 달에 여행을 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가 거기도 이제 그 여름 휴가 시즌이 막 접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곳에서 이제 가게가 문을 닫아서 휴가라고 여름 휴가라고 하는데 2주인가 3주를 쉬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그럼 망하지 한국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하루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미용실인데 1년에 가도 하루 이틀을 쉴까 말까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 그냥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들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삶의 질이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친구네 집에서도 머물면서 있었는데 두 부부가 이제 보조 양육자 우리로 치면 어머님이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두 부부가 오롯이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육시설에 맡겨야지 되는 건데 아니면 그렇게 키우면 유별나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적어도 한두 살까지는 또 한 두세 살까지는 부모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부모가 키워도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는? 이게 근무 시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카르스루에서 친구네 집에 머물렀을 때 저희 아들보다 조금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2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보고 그때 아내가 가서 일을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아내가 잠깐 일을 하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인데 금토만 이렇게 일을 하고도 이제 일정 정도 수입을 보장받고 그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 친구 연구원은 주당 30몇 시간인가 35시간인가 30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인사과에서 메일이 온대요. 너무 많이 일하고 있다. 오버하고 있다. 너 이렇게 자꾸 일하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메일이 와서 눈물이 날라고 하는. 그래서 월화를 자기는 그래도 야근을 조금 하고 나머지 시간을 줄여가지고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네. 일을 많이 못하게 하는 거. 많이 못하게 하는 거죠. 네네. 역시.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협동조합에 네. 협동조합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네. 네, 그러시군요. 그 독일에 계시면서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가 있어요? 맥주죠, 맥주. 맥주 많이 드셨어요? 아유, 그럼요. 이 하루에 뭐 한 두세 캔씩은 계속. 정말 독일 맥주가 맛이 있나요? 엄청납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오늘 독일 맥주를 준비했지만, 네네네. 네, 이게 한국에 들어온 맥주고 캔 맥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독일에서는 캔 맥주 잘 안 먹고 병맥주나 아니면 이제 그 바나 레스토랑에서 하는 직접 만드는 맥주들을 먹어요. 근데 저희는 애가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다니거나 이러진 못했고 주로 이제 병맥주를 사다 먹었는데 그래도 이게 차원이 다르고요, 맛이 다 다르고요. 네,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맥주 종류가. 네. 종류가. 그걸 다 못 먹죠,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그동안 먹었는데.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맥주와 효모인가 효소, 아무튼 맥주에 들어가는 몇 가지 요소 외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못하게 해놓은 법령이 있어서 그걸 지키는 맥주에도? 곳들, 네네, 그런 잘 지키는 곳들에서 만드는 맥주는 정말 맛있어요. 독일은 법이 좋은 것 같아요. 맥주도 나쁜 거 못 넣는 법이 있고, 일을 많이 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법도 있고. 네, 역시 세상은 많이 돌아다녀야 그런 법들을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덴마크하고 핀란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덴마크는 이제 뭐 덴마크에서는 제가 덴마크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덴마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와 일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데 덴마크가 가장 최근에 그 친구는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뜨는 도시라고 덴마크가 하더라고요. 아주 핫한 도시라고. 그래서 일단 뭐 덴마크 디자인, 뭐 북유럽 디자인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왜 그런 실내 주로 이제 건축도 그렇지만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소품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쁜 것들이 많아요. 의자, 탁자.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름에야 뭐 이렇게 날이 해가 길어가지고 백야라 11시까지 해도 해가 안 지거든요. 덴마크가? 네, 덴마크도 그렇고 핀란드는 더 그렇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약간 고생을 했는데 애가 이제 깜깜이 자는데 11시까지 안 자게 되고 그랬는데 겨울이 되면 이제 시즌이 바뀌게 되면 4시면 해가 지고 깜깜하고 10시에 해가 뜨고 뭐 이런 아침. 네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맥주 한 잔이나 차 한 잔 마시면서 뭐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하는 뭐 이제 그런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집안에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때 저희 마마톡에서 방송했을 때 얘기했던 그게 휘게라고. 맞아요. 휘게라고 했던 그런 명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죠. 서울은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그 맥주 먹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동네 맥주집을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과 이 동네 분들은 금요일날 다 가정을 버리고 맥주집으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으로 그런 이웃들과 같이 노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런 풍습이 있었으면. 아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이에서 오는 거, 문화적 배경과 차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 한국에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죠.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술집과 뭐 이런 걸 이제 되게 배달. 그렇죠. 금요일 날 밤에 뭘 못 사면 토요일, 일요일 쫄쫄 굶어야 돼. 저희도 한번 약간 그런 걸 좀 토요일 날에도 여는 데가 있긴 한데 그걸 못 샀더니 일요일 날 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적 차이인 거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갖지 못한 거기 때문에 약간 부러워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주로 그 뭐 식구들하고 이웃분들하고 모여서 무슨 거 하고 논대요? 보드 게임.
여러분들 먹고? 보드 게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독일에서 온 게 굉장히 많아요. 보드 게임이 독일도 이제 밤이 짧고 네. 가족들이 모이는 게 많아서 밤이 길고 그래서 보드 게임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독일에서 이웃들로 모여서 보드 게임을 하는 문화가 한국에서는 이웃들하고 같이 앉아서 고스톱을 치는 문화랑 거의 같은 거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 혹시 그 독일과 뭐 핀란드, 덴마크를 다녀오시면서 저기는 우리나라가 훨씬 낫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데. 맨날 거기도 좋은 나라긴 하지만 우리도 네네. 또 좋은 게 있을 테니까. 야간 쇼핑 뭐 밤에 안전하다고 뭐 느끼는 거. 근데 저희 다 안전했던 것 같고 밤에 아주 늦게 돌아다니진 않았으니까 그렇긴 네. 하지만. 인터넷 진짜 여기저기 인터넷은? 와이파이 막 잡히고 막 이런 거. 인터넷 우리나라가 정말- 훨씬 낫나요? 네, 훨씬 낫습니다. 네. 독일은 진짜 잘 안 되고요. 덴마크나 핀란드는 조금 되는데 독일은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뭐 일반적으로 이런 카페나 그런 데서도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없는 데가 많아요. 네. 그냥 레스토랑 이런 데서 우리는 거의 다 와이파이 다 있잖아요. 네네. 거의 없고, 네. 네, 큰 도시 베를린 정도 가니까 조금 있고, 네. 작은 시골에는 별로 없고. 도시,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걸 안 쓰죠 사람들이 잘. 네. 인터넷을 안 해요? 뭐 특별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네. 네. 그 나라는 카톡이 없어서 그래. 카톡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긴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카톡을 쓰는 분을 만난 적은 없고. 네. 그렇죠. 우리는 카톡이 안 되면 당장 세상과 고립된 느낌, 세상이 날 버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카톡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을 하는데 그렇군요. 제가 얼핏 또 사전에 살짝 얘기 들으니까 덴마크인가 독일인가는 담배를 길거리에서 그렇게 네네네. 저희가 딱 갔는데 놀란 게 첫날 갔을 때 놀랐던 건 아무튼 이 자연 조건을 보고서 놀랐던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저희가 유모차를 가지고 갔단 네. 말이에요. 근데 턱이 다 있어요. 기차역도 턱이 있고 다 턱이 있어요. 나쁜 나라네. 이제 네, 그게 보니까. 딱 독일에 갔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는 거. 기차 플랫폼에서도 피고 길거리에서 그냥 다 피고 다 그렇게 피는 거가 약간 피는 게 놀랐어요. 이게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왜 그렇지? 근데 봤더니 저희는 이제 부부가 같이 다니고 그때는 첫날은 친구가 같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맞이하러 왔기 네.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혼자 가면 다 도와준대요. 아, 유모차를 혼자 끌고 가면 가면? 턱 있는 다 올려주고 다 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물어봐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담배와 관련해서는 그냥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유학하고 결혼해서 직장 잡고 살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빌려서 네. 들으니까 그걸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유권을 뭔가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조차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냐. 네. 과도한 정보 규제 아니냐. 이런 인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담배 피는 분들의 인권도 또 보장해주는. 그렇게. 그렇군요. 네. 저도 뭐 가끔 해외 여행을 가는데 해외 여행 그 나라 사시는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게 너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까탈스럽게 하는데 대부분 나라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더라고요. 음식물은. 어우. 독일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네. 분리수거가 굉장히 분리수거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재활용하는 비율은 높은데 그걸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대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도 어디 넣었는데 네. 그 보면 여기는 분리수거를 칼같이 해요. 아 그래요? 아니 칼같이 하는 게 그 대충 하는데 네. 한 가지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건 병하고 캔, 그다음 플라스틱 그 PT. 네. 이게 이제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은 캔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일주일 동안 먹었던 맥주나 뭐 음료 이런 것들 가지고 마트에 갈 때 여기 가져가요. 그래서 네. 캔도 다 구기지 않고 그래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하면 맥주 한 캔이 1유로다 그러면 저 반환 받는 비율이 한 40센트? 한 반 거의 절반 가까이. 정말로? 네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PT로 저희가 물을 샀었는데 네. 1.5리터짜리 PT 6개짜리의 그 물값보다
이 보증금 값이 훨씬 더 비쌌어요. 어. 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들고 다니면서 이만큼 들고 가서 하면 또 맥주 한 캔 사오고 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다 이걸 해요. 그래서 거긴 재활용이 완전 업이겠는데요? 업? 업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나라 어른들 이제 폐지 줬잖아. 이만큼 네. 주워야지 1kg에 100원 해가지고 그쵸. 100kg 해야지 10,000원. 네네네네. 요즘엔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게 이런 걸 막 공원에서 사람들이 날씨 좋으면 막 술 먹고 이렇게 하는 네. 게 있거든요. 날씨만 좋으면 무조건 우통 까고 뭐 반바 비키니 입고 그냥 누워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동네 살기 좋은 동네인데. 그런데 거기 이제 맥주 한 잔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러면 돌아다니면서 네. 이거 다 마셨으면 나 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고도 그냥 저도 그냥 농담으로 제 네.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 이것만 하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그러겠는데? 진짜? 부지런히 아니고 거래처 그렇죠. 뚫고 막 이러면. 네. 유럽 여행 가가지고 돈 떨어지면 저거 그죠. 주워다가 네네네. 갖다 넣어놓고 네네.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네. 엄청나요. 네. 좋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그 단가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는 공병하면 40원이잖아요. 네. 너무 잘 안 받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맥주를 먹고 10개를 가져가서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되게 아줌마가 뭐 이런 것도 가져왔냐는 듯이 이렇게. 그 핀란드 쪽은 어떤가요? 핀란드 거기는 우리나라랑 뭐 경치도 완전히 다르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핀란드 나무도 많고. 네. 핀란드 일단 호수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는 곳이고요. 핀란드가 저희는 헬싱키라는 수도에만 있어서 네. 다른 곳을 모르는데 뭐 사람 사는 데가 많지 않아요. 다 자연이 굉장히 더 많은 곳이라고 하고요. 거기도 헬싱키가 수도인데 50만이라 도봉구보다 좀 더 큰. 네, 어지간한데 이게 진짜 도심지에 가지 않는 이상 사람을 많이 보기 어렵고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한산하고요. 뭐 일본 사람들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핀란드에? 네네. 그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 일본 네, 까모메 식당. 네, 까모메 네, 저희가 식당. 까모메 식당도 가봤는데. 아, 진짜로? 네, 가봤죠. 있어요? 그럼. 있어요. 네. 그게 까모메 식당. 일본 때문에- 사람이에요? 네, 아닙니다. 네. 현지인이 하시고요. 네. 네. 가면 일본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관광객으로 와 있고 저희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게 이름이 카빌라 수홈인가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영업하시는데 뭐 굉장히 한적한 곳이고 그 분위기도 인테리어도 다 바꿨더라고요. 원래 영화에서랑은 다르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핀란드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요. 네. 빈티지한 느낌? 빈티지한 느낌. 이제 모든 도시가 다 재활용된 것 같고 뭐 네. 안 버린대요. 독일 사람들도 안 버린다 그러거든요. 덴마크도 가면 중간중간에 그 빈티지 샵이나 재활용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안 버리면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뭐 정신병 걸렸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핀란드는 그 빈티지 샵들이 진짜 많고 그 아무튼 뭐 건물들도 100년 뭐 200년 이런 건물들에서 계속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안에만 조금씩 고쳐가면 사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검소하고 기본적으로 검소한 것 같고. 그 북유럽에서는 핀란드가 가장 물가도 저렴하고. 그래요? 네네. 그렇고. 근데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왜요? 거기가 이제 제일 북쪽이죠. 네.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보다는 제일 북쪽이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진짜 11시까지 해가 안 뜨는데 겨울에는 네. 계속 겨울이 진짜 길고, 근데 인종도 약간 다르다고 하고, 경제적으로 좀 이제 덴마크나 스웨덴에 비해서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나라고, 뭐 네, 이유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밤이 길어서 마음이 슬픈가? 뭐 실업률도 높고, 네. 실업률이 높아요? 네네. 실업률 그 높다고 나라가? 했어요. 네. 그렇겠죠. 그 공병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실업률이 뭐. 그런 분들도 다 사회보장이 되는. 네네. 그렇참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가 복지가 굉장히 네네. 대단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느끼셨어요? 그런 복지에 저희가 대해서? 뭐 있을 여행자로서 5일씩 있었는데 뭐 그걸 느끼진 못했고 일단 일하고 있는 제 친구는 한 45% 정도 세금을 낸다 그래요. 오, 45%나? 네네, 45% 정도 낸다 그러고 그 이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높아서 꽤 많이 버나 봐요. 근데 아무튼 많이 내는 편인 거고
근데도 집값이나 이런 건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검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세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세금으로 많이 내고 집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럼 살기 힘든 나라인데?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하거나 뭐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고 다들 이제 집에서 가족들하고 하고 저녁이면 다 집에서 아니면 집 앞에 또 저희가 갔을 때도 그 친구네 집도 뭐 공동주택인데 네.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네, 중정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앙 정원처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테이블 있고 애들은 거기서 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안에 뭐 놀이터도 있고 이렇지만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삶을 나눈다는 느낌은 그렇죠. 좀 덜 하잖아요. 네네. 그냥 애를 보는 애가 노는 걸 옆에 지켜보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러는데 거기서 진짜 뭐 밥도 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주의로 있는 것에 비해서 삶을 나누는 그런 공간들이나 또 그런 풍습 같은 것들이 그 나라를 더 이렇게 살기 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녀오신 걸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니 뭐 한 달밖에 안 가가지고 그리고 한 달씩 여행 가기도 쉽지 않죠. 아 그렇긴 하죠. 네, 네. 굉장히 큰 맘 먹고 네. 간 거긴 한데 한 1, 2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독일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아 그래요? 일단 물가가 싸니까 저희 경제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자마자 확 위축이 되더라고요. 여기 빵 하나에 막 요만한 빵 하나에 4,000원짜리를 첫날 사가지고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빵을 한번 먹어봐. 네. 데니시 페스트리 있잖아요. 엄청 맛있어요. 근데 아 그게. 그래? 몰라요. 그 옛날에 페스트리는 데니시 페스트리 그죠? 아시죠? 그죠? 네네.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네. 그거 못 드셔보셨구나. 네. 네. 저는 그냥 식빵만 먹어요. 이거죠. 네, 데니시 페스트리. 아 저거예요? 네, 네. 별로 맛없어 보이는데. 맛있어요. 네. 달달하고 맛있고. 아, 네, 그래요? 네. 커피랑 먹으면 좋고. 네. 맨날 이제 독일에서 케밥 먹다가 이제 데니시 페스트리 먹었는데. 저게 4,000원이라고요? 4,000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독일에 있다가 와서 굉장히 비싸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빵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죠? 또 그쵸? 싸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물가가 비싼 네, 우리나라 편이에요. 엄청 네, 비싸요. 비싼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독일이 아무튼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오랫동안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분위기도 자유롭고 베를린 같은 경우는 큰 홍대라고 누가 어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그 젊은 도시고 예술가들이 많이 오는 도시고 그래서 핫한 도시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북적북적되지 않고 위험한 느낌 없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젊은 기운이 느껴지고 함부르크는 굉장히 고급 도시이고 부자 도시인데도 저희가 갔을 때 그 시청을 갔는데 좌파 정당이 제일 다수당이었고 그리고 녹색당이 제 3당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석 배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주마다 이제 정책이 달라서 함부르크에 처음에 그 파독 간호사로 함부르크로 오신 분들은 거기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했던 게 그런 좌파 정당들의 정책이었던 거고 다른 이제 남부 지역에 그렇지 않은 정당들이 이제 다수당이었던 곳에서는 다른 데로 갔어야 되거나 본국으로 갔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여유로운 게 있고 인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로 느껴졌어요. 그냥 일예로 들면 저희가 횡단보도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차가 지나가고 건너가잖아요. 저희 보통 그쵸.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가 그 근처까지만 가도 차가 다 서요. 그냥 무조건 서요. 저희는 아직 건너갈 준비도 안 되는데 서 있어 그냥. 빨리 건너가야겠네.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처음엔 저희 막 빨리 건너갔죠. 아니면 먼저 가라고 그랬어. 근데 안 가. 가만히 있어요. 괜히 부담된다. 네, 부담됐죠. 애 때문에 저희 느린데도. 근데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제 지나가는. 근데 조그만 차들은 사실은 섰다 가는 게 괜찮은데 큰 차들 있잖아요. 트럭 같은 거는 한번 섰다 가면 경제적으로 손실인데도 큰 차도 그냥 서요.
약간 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냥 바로 빵빵.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운전할 때도 네. 갑자기 이제 사람이 지나갈 때 내가 먼저 가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게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사람이 되는구나. 간사한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자각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 무조건 먼저 가고 네. 있어요. 네. 네, 뭐 한 달 여행 가기 쉽지 않지만 또 여행을 갔다 오면 내가 또 변하고 또 더 좋은 곳을 보면 그걸 우리 마을에 한번 도입을 시켜봐야겠다. 그런 또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래도 맨날 도봉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보기도 하고 넓은 세상을 접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이나 여행 다녀오신 우리 놀이 아빠님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서 너무 재밌었고요. 혹시 우리 방청객들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아니 사진 고르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을 좀 네, 보여주세요.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약간 짧게 해주시죠. 네, 짧게. 네, 이게 이제 그냥 동네에 있는 숲이에요. 네, 이거는 뭐 그렇고요. 이제 자연하고 다 조화를 이루는 마부록이라고 옛날 성인데 이런 성이 다 있고 그냥 자연들이 보면 하천 이런 것들도 이제 정비를 우리는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그렇죠. 아예 딱 정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고 자연들이 있는 거고 아이들이 노는 이거는 공항에서 잠깐 노는 건데 핀란드에 있는 반타 공항이에요. 근데 핀란드에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디자이너가 하는 작품들이나 아니 뭐 인테리어 가구나 이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서 쓰지만 나머지는 쓸 수 없는 건데 공공시설에는 그런 제품 그분이 디자인한 게 다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 나라의 정책인 거예요. 도서관에 가건 뭐 이런 공공시설에 가면 그 고급 그런 인테리어 작품들이나 이런 놀이기구들을 그냥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무상으로 사서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었고요. 놀이터 저희는 아무튼 애 때문에 어디 관광지에 가도 뭐 하이델베르크에 갔는데 성에는 안 올라오고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놀이터에서 2시간 있다가 오거나 뭐 이런 관광이었던 거죠. 네, 유럽에 가서 애를 보고 온 건데 우리나라는 모래를 다 많이 이제 바꿨잖아요. 네. 그 이제 다른 걸로. 근데 여기는 대부분이 모래와 잔디였던 거고 이제 노는 거 보면 이렇게 그냥 동네마다 다 놀이터들이 많이 있고 놀이기구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는 포크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포크레인을 이렇게 삽을 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기구고요. 보면 놀이터도 굉장히 크죠. 네. 엄청 크죠. 네, 이게 하이델베르크 놀이터인데 한 3시 정도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놀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한 절반이면 아빠도 절반. 아빠가. 네. 여기는 대학 도시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같이 놀고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보내다가 가는 걸 봤고요. 여기는 함부르크에 있는 놀이터고요. 네. 네. 애들이 저희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 조금 더 큰 아이들인데 몸을 던져서 노는 게 달라요. 조금 소심하게 노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소심하게 그쵸. 노는 것 같지 않았는데 네. 가니까 굉장히 소심하게 노는 거더라고요. 애들이 엄청나게 노는 거죠. 네.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는 글을 배워서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법으로 노는 또? 거. 네네. 선생님들이 혼낸대요. 진짜로? 네네. 부모들 혼낸대. 예. 학대한 거라고. 학대? 네네. 여기 이제 핀란드의 네. 놀이공원이고 이제 엄마는 누워서 놀고 옆에 호수가 있고 이제 아이는 저 옆에서 놀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여기도 핀란드에 그러니까 놀이터가 다 다양한 거죠. 지금 용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막 노는 그런 놀이터죠. 네. 그리고 이제 놀이터 말고 공원에서 주말에 우리는 일요일 오전에는 뭐 종교 생활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잠자거나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나와서 노는 거예요. 어른들이 놀아요. 어른들끼리 와서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멀리 있어서 안 보이지만 다들 거의 뭐 그냥 벗고 계시는 분위기예요. 저쪽이 멀리 있는 건데 다 벗고 힐링이 되는. 네네. 해를 맞고 있는. 근데 여름에 그렇게 막 이렇게 맞지 않으면 겨울에 더 힘들기 때문에 네네. 워낙에 겨울에 해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한국은 해가 있어서 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도시 안에 그냥 묘지들이 있는데 네. 그냥 다양한 묘지들이 있고 님비 시설인데. 네. 그냥 그걸 굉장히 공원처럼 잘 즐기고 저희도 여기서 하루 종일 놀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는 이제 그런 문화들, 굉장히 오래된 것들. 궁전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노는 거죠. 쉽게 들어가서 돈도 안 받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원반 던지기 이렇게 하면서 잔디밭에서 놀고 있고. 네. 공정무역이나 이게 유럽에서 아무튼 먼저 시작돼서 네.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 거잖아요. 페어트레이드. 그래서 페어트레이드 관련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제 부서진 폐허가 된 이런 건물들 다 무너뜨리거나 이러지 않고 재개발하지 잘, 않고 네,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여기 이제 홀로코스트 뮤지엄 베를린에 있는 건데 네, 보시면 처음에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거고 저게 뭐야 그런데 들어가면 갑자기 훅 자기 키보다 높아지고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원래 낮았는데 가면 네. 이렇게 훅 키보다 훨씬 더 높아지죠. 네. 저희가 갔을 때 베를린에서 마침 세월호 관련한 모임을 하고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가가지고 한번 뵀죠. 그래서 그 멀리에 계신 우리 뭐 유학생들이나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세월호를 다시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낭독회하고 이 돈을 거기서 모아서 또 독립언론에 후원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게 그냥 티셔츠인데요. 안에 있는 그림이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걸 그러네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맨홀이에요. 맨홀이 디자인이 되게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티셔츠에다가 이제 스텐실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이렇게 쫙. 더럽잖아. 네. 아니 굉장히 하수구 깔끔해요. 뚜껑에다가.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중고 책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수준이고. 보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수구 뚜껑에다가? 근데 이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쁘질 않죠. 어린이 벼룩시장, 우리 도봉 사람 그 청바지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네. 그 연령대보다 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하는 벼룩시장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가서 뭘 하나 샀는데, 네, 이걸 하고 있고, 벼룩장터도 굉장히 많고. 저런 거 좋아요. 네네. 여기는 그냥 노점에서 갑자기 이제 새벽 시장처럼 장터가 서는 그런 거고요. 네. 아까 보신 거고. 저희는 다 카드로 찍잖아요. 카드로 찍는 게 거의 없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버스표예요. 네. 저게? 네네. 먹을 게 별로 없어서 해장을 케밥으로 한대요. 독일 사람들은. 네. 속 깔깔하겠다. 네. 이거는 코펜하겐인데 수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강에서 이제 스포츠를 하는 거죠. 네. 뭐 저기 카약 이거 타고서 이제 축구 비슷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건물들이 이제 예사롭지 않죠. 정말 같은 건물이 없네요. 네네 아파트예요. 네 그냥 주거시설. 네. 요거는 그 시멘트 공장 같이 이렇게 통 그거 있던 거를 다시 이제 허물지 않고. 네, 허물지 않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네. 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원. 네. 네. 수상 택시. 네. 이게 이제 그 저거잖아요. 안데르센. 우리는 인어공주, 인어상 뭐 그건데 당연히 사람들 여기서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인어상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에 여러 명의 인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면 또 다른 정말로? 인어상. 네, 여기는 성인 버전 인어상. 네. 이게 있고 요것도 또 인어상이 있고. 아까 그게 제일 유명한 거고. 네. 네, 그렇죠. 자전거 이거 우리 김대근 선생님도 우리 가빈이 이렇게 뒤에 물려주신다 그랬는데 어디 딴 집 가지 않았죠? 네. 네. 네, 자전거가 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 이렇게 자전거를 태우고 아니면 뒤에 이제 트레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고 다니고요. 이것도 지금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트레일러에다 태워가지고 다니는 자전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 늦둥이를 나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45세 넘어가니까 자전거 타기 힘들던데.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자전거를 한번 빌려서 비 오는 날 타고 놀이가 북한 어린이 같이 나왔어요. 한 3시간 탔더니 얘가 저 뒤에서 졸더라고요.
네, 어른 거 얹혀놓은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크리스티아나라는 곳인데 코펜하겐에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덴마크는 마리아나 이런 게 불법인데 합법화가 아닌데 네네. 저 안에서는 마리아나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나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자치구처럼 자기들 한 1,000명 정도가 1,000명인가 1,000가구인가가 모여 사는 자치구래요. 그래서 담장도 따로 있고 따로 그 밖으로도 국가로도 세금을 내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고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자치를 계속 실험하는 건데 조만한 애를 데리고 저기에 간 건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관광지처럼 되게 상업화되어 있긴 했는데 원래의 정신은 좀 자치, 자립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뭐 마리아나사로 많이 오는 것 같고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뭐 웰컴 투 크리스티아나 이렇게 돼 있고 나갈 때는 당신은 지금 유럽 EU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자기네가 독립된 국가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서 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핀란드의 무민을 빼면 핀란드가 얘기가 잘 안 되는데 거기 그 무민을 만든 작가 100주년 기념해서 올해 토베 얀손이라는 사람이고요. 뭐 꽃 파는 프라이브루크의 날씨 좋다. 네, 아침마다 여기가 이제 그 함부르크인데 여기도 호숫가에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있어서 바로 그냥 호숫가를 볼 수 있고 바로 이제 백조를 우리 아들이 계속 좋아하는 백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일하시는 분들 얼굴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뭐 상점에도 많이 가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표정들이 한결같이 되게 활기차고 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표정들이 다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럴지도 모르고, 하지만 뭐 이분은 이제 뭐 노점에서 일하셔서 더 활기찼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그 대체로 인상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고 그랬던 게 기억에 남아요. 사진은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진과 말로 또 저희가 구경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 나갔다 오시면 뭐 어떤 것들을 보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의 분들의 표정, 그 나라 분들의 삶의 궁금함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발견하고 또 내 마음속에 담고 그런 여행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노리 아빠와 또 노리 어머니의 여행이 우리들한테 대신 많은 것들을 경험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월드와이드 마마터 시즌2 8회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꼭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